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그 코스트 펑션이라는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비용 함수. 앞으로는 코스트 펑션과 또는 비용 함수를 제가 혼용해서 좀 활용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훈련 자료가 주어졌다고 얘기했죠. 집 가격 예측하는 문제입니다. 즉 훈련 자료로 아까 우리가 개수를 대충 47개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작업하자고 했었죠. 즉 M이 47로 주어져 있는 집 크기와 그리고 집 가격에 대한 자료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선형 회귀 문제를 푼다고 했기 때문에 가설은 굉장히 간단한 수식입니다. 즉 H of X가 시타 제로 더하기 세타 1 X, 이런 하이퍼세시스 함수 아래 첨자로 세타라는 기호를 쓸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 파라메타를 세타로 본다예요. 파라메타가 세타라는 겁니다. 즉 세타 제로와 세타 1을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이기 때문에 주어진 이 함수는 x의 함수지만 세타가 파라메타다라는 의미로 h of 세타 x, 이렇게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수식이니까 이렇게 사용할 거고요. 그때 사용하는 이 세타들이 바로 파라메타라고, 우리는 뭐 파라메타를 굳이 다른 말로 번역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파라메타라고 많이 쓰니까 그 굳이 번역하면 매개 변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파라메타가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이 세타 제로하고 세타 1을 도대체 어떻게 선택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까 대충 그림으로 직선을 한번 그어 봤을 뿐인데 과연 그 직선을 어떻게 우리가 구했는지, 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그게 바로 학습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 건데, 자, 여러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지금 그 구하고자 하는 함수 h of x에 세타 제로와 세타 1이 주어져 있는 이러한 함수 형태로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거는 직선 함수잖아요. 이거는 직선 함수입니다. 선형 함수예요. 직선이에요, 그냥. 근데 직선이 다양한 방향으로 그리고 다양한 기울기로 다양한 x, y 값을 지나면서 그릴 수가 있잖아요. 가장 간단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직선으로 우리가 그 모델을 피팅했다고 한번 봅시다. 이 직선을 다시 표시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수평으로 가는 직선, 이 함수는 어떻게 돼요? 얘를 h of x로 다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y절편은 1.5라는 지점을 지나고 있으니까 1.5고요. 그죠? 더하기 0 곱하기 x겠죠. 왜냐하면 기울기가 0이니까요. 물론 h of x는 사실은 이건 안 쓰죠. 보통 우리가 지워버리죠. 1.5다. 모든 x 좌표에서의 값이 그냥 1.5인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원래 수식대로 의하면 세타 제로는 1.5가 주어진 거고요. 세타 1은 0으로 주어진 경우에 그러한 직선이죠. 마찬가지로 또 다른 직선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번에는 0과 0인 요 지점과 2와 1이 만나는 요 지점을 통과하는 이런 직선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러한 직선은, 이러한 선의 공식은 함수로 쓰면 어떻게 돼요? 즉 h of x는 0 더하기 0.5x, 이런 함수로 주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y절편은 0이니까 사실은 0을 쓰지는 않죠. 우리가 보통은 그냥 이거 지워버리죠. 그런데 0.5x, 즉 x가 2 변할 때 y는 그 반만큼 1만 변하니까 2분의 1이라는 뜻이죠. 0.5x.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즉 요 직선은 이 하이퍼세시스 상에서는 세타 제로를 0으로 줬을 때, 그리고 세타 1은 0.5를 줬을 때 이런 직선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자, 하던 김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즉 이런 직선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지금 여기서의 직선은 2와 2가 만나는 이 지점과 0과 1이 만나는 이 지점 두 개의 점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h of x는 어떤 함수여야 될까요? 당연히 y절편이 1이니까 1 더하기 기울기는 똑같이 2분의 1이니까 0.5x. 따라서
세타 제로는 역시 1이라는 값을 갖는 거고요. 세타 1은 0.5라는 값을 갖는, 즉 세타 제로와 세타 1이 변하면 다양한 형태의 직선이 얻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그럴싸한 직선을 찾는다는 건 뭐냐면, 가장 그럴싸한 세타 제로와 세타 1을 찾기만 하면은 선형 회귀 방정식을 우리가 풀어보는 게 된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찾느냐가 중요하겠죠. 그 방법론을 우리가 공부할 건데, 그 방법을 알려면 그걸 보통 코스트 함수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결합니다. 자, 보통 이런 경우죠. 자, 다시 한번 아까 주어진 x, y의 이 두 개의 축이 있을 때 데이터들이 이와 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데이터가 주어져 있는 경우에 그냥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가장 그럴싸한 직선은 뭐겠어요? 얘네들을 관통하면서 너무 벗어나지 않는 어떤 직선이겠죠. 그런데 이 직선이 당연히 직선이기 때문에 얘는 세타 제로와 적절한 세타 1을 가질 겁니다. 그죠? 그 값을 우리는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수학적으로 좀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방법이 소위 코스트 함수라는, 비용 함수라는 수식이에요. 그 비용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하려는 건 뭐냐면 사실은 최소화라는 과정을 할 겁니다. 즉 최소화를 어떻게 하는지는 알 필요 없어요. 아직은. 우리가 영어로 최소화시킨다는 건 미니마이즈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냥 수학적으로도 미니마이즈라는 표현을 씁니다. 미니마이즈, 그러니까 최소화시키는데 무엇을 가지고서 최소화시키냐면 바로 이 시타 제로와 세타 1을 가지고서 최소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 최소화시키는 데 변수, 우리가 그 가지고 놀 변수를 보통 미니마이즈라는 용어 밑에 그 아래에다가 이렇게 써주고요. 우리가 최소화시키고 싶은 거는 뭐냐면 사실은 주어진 데이터가 우리가 보통 y라는 값으로 주어지잖아요. 그죠? 즉 y라는 그 값으로 주어지는 것과 우리가 예상하고자 하는 h 함수, 즉 h of 세타 x 함수와의 그 차이를 우리는 최소화시키고 싶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 보세요. 얘가 첫 번째 데이터죠. 얘 첫 번째 데이터죠. 첫 번째 데이터는 어떻게 부른다 그랬죠? 우리가 x의 첫 번째 거와 y의 첫 번째 것. 그죠? 얘가 두 번째 데이터예요. 얘는 어떻게 부를까요? 우리가 x의 두 번째 데이터와 y의 두 번째 데이터 쌍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즉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러한 그 세타를 표현하는 함수를 찾을 건데 이 h of 세타라는 함수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사실은 이미 앞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h of 세타의 모양을 선형함수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즉 선형함수인데 세타 제로 더하기 세타 1의 x, 그죠? 근데 그 각각 하나하나마다 요 값과 요 값과 요 값마다 다 주어지는 샘플의 그 위치들이 다 첫 번째 샘플이냐 아니면 두 번째 샘플이냐다가 다 표시되어 있으니까 그 각각의 i번째 샘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저는요. 즉 그러니까 이걸 i번째 샘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x의 i번째 샘플의 그 하이포테시스 값과 y의 i번째 샘플의 결과값의 차이, 그러니까 진짜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숫자를 빼주면은 크기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경우가 발생할 거예요. 그런데 얘가 가능하면은 작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 지점 같은 경우에는 h of 세타 값이 뭐가 되냐면 사실은 이 지점에서의 x 값의 위치가 요거니까 x는 몇 번째 샘플이에요? 하나, 둘, 셋. 요 순서대로 진행한다고 칩시다. x의 네 번째 샘플이 값이 들어갔을 때 값은 실제 값은 y 값은 얼마예요? 여기니까 요 지점은 y의 네 번째 값의 지점은 여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린 그 직선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런 직선에 따르면은 고기가 아니라 약간 위에 요 지점이 사실은 새로운 h of 세타
x의 네 번째 샘플 값을 넣었을 때의 값입니다. 그게 요 지점이죠. 요 지점. 그죠? 요 지점. 그러니까 거기에 차이가 말하자면은 요 두 개의 값을 서로 빼준 게 그 차이예요. 여기서부터 요거의 폭이 바로, 근데 네 번째 거에 대한 폭이죠.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여러 개를 모든 샘플 훈련 자료에 대해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i번째, i가 1부터 시작해서 훈련 자료 개수만큼 다 수행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플러스고 어떤 거는 마이너스일 수가 있죠. 즉 아래쪽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또는 위쪽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하면은 0이 될 수가 있죠. 서로 틀린 건데. 그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이것을 제곱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차이가 있으면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항상 제곱이니까 차이가 크면 클수록 큰 값을 갖게 돼요. 그런 것들을 다 더해 준 거예요. 그런데 훈련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값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너무 커지면 안 되니까 모든 훈련 자료의 개수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훈련 자료의 개수로 나누어 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m으로. 그러면 평균적인 차이가 나타나겠죠. 이게 바로 소위 코스트 함수라고 부르는 건데, 근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것을 여기다가 2를 곱해서 2로 나눠준 값을 우리가 최소화시키는 그러한 방법을 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 부분은? 이 함수를 좀 더 깨끗하게 좀 정리해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최소화시키는 세타1과 세타0를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표현한 이 함수를 우리는 코스트 펑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통은 특별한 기호를 씁니다. 흔히 쓰는 건데 J라는 대문자를 보통 코스트 함수를 표현할 때 써요. 그리고 J는 누구의 함수냐면 세타 제로와 세타 1, 즉 선형, 그러니까 유니베리에이트 리니어 리그레션을 풀 때는 세타 제로와 세타 1 변수 두 개뿐이 없기 때문에, 즉 함수가 1 나누기 2m, m은 훈련 자료의 개수죠. 즉 모든 훈련 자료 i는 1부터 m까지 그것에 대해서 다 그 하이퍼세시스에 넣었을 때 입력값의 결과와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 그 결과와의 차이를 제곱을 해준 걸 다 더해서 샘플 개수 2배로 나누어 준 거를 보통 우리가 코스트 함수라고 그러고요. 이런 코스트 함수 J of 세타 0, 세타 1, 이거를 코스트 함수라고 그런다 그랬죠. 얘가 바로 비용 함수입니다. 코스트 펑션. 이 친구를 최소화시키는, 코스트 값이 작아지는, 이것을 미니마이즈 시키는, 그때 미니마이즈 될 때의 세타 0와 세타 1을 찾는,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주어진 훈련 자료들과 가장 유사한 경향을 갖는 이 직선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때의 세타 0와 세타 1이 무엇일까? 이 수식을 푸는 게 보통 우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른 용어로도 많이 쓰여요. 이거를 보통 squared error function이라고도 부르는데, 왜냐하면은 error, 즉 예상치와 실제 값과의 차이가 에러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제곱을 했잖아요. 그래서 squared error function이라고도 보통 부르는 함수입니다.